자, 7월 10일 다음과 같이 원재료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용마물산인데 세금 계산서에 용마물산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에 적혀 있죠. 공급받는 자에 있고 세금 계산서고 원재료니까 51번 매입과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원재료 산 건데 절반은 우리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거예요. 자, 이것만 보고 현금이라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이라고 위에 적혀 있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이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써야 되죠. 자, 그럼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날짜 7월 10일 날 자, 51번 매입과세고 CN24-K2 수량은 5,000개, 단가는 만원. 거래처는 필프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자, 원재료 산 거 맞았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절반인 2,750만 원을 줬고 대변에 외상으로 우리는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한 거 2,750이다. 이렇게만 써두면 되겠죠. 자, 다음 7월 20일 날 자, 두산기공에서 2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계장치 샀던 거였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에서 분계도 마이너스로 미지급금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차면도 기계장치로 지금 우리가 샀을 때 6월 5일 날 이 기계장치 산 이 분계에 그대로 마이너스로 나오도록 분계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럼 7월 20일 날 똑같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이번엔 기계장치 반품을 한 건데 마이너스 2천만 원. 거래처는 두산기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서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꾸고 대변에도 미지급금이다라고 오도록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 7월 20일 자 되었고 자, 다음 8월 2일 주식회사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10월 16일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 그럼 이번엔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면세 거래죠. 발행했으니까 매출이니까 13번 매출 면세고. 그리고 이건 미래에 돈 받을 건데 제품 매출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자, 8월 2일 날
13번 매출 면세가 되고 우리는 제품 팔았고 20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이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제품 매출의 외상 매출금. 그렇죠? 자, 다음 9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스타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를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번 매출 영세고 이번에도 제품 팔고 외상한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다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9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이고 100개 15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영스타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고 그리고 다음 달 10일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16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2500cc의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대금 중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 개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800번대 차량 유지비 할 거고. 자, 지금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에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2000cc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2500cc 승용차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 54번 불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돈은 15만원은 위엔 특별한 말 없으니까 현금 여기 적혀있네.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9월 16일 날 54번 불공 타이어 4개 12만원. 거래처는 이영 타이어 전자세금 계산서고 비용용 소형 승용차 유지. 자, 차량 유지비 써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이 중에서 현금으로 15만원 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분계가 끝이 나네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끝이 났고,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보면, 자, 1번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받으러움이 거래가 2019년도 거고 부도 발생일이 2019년 10월 31일. 근데 지금 20년 1기니까 6개월이 경과했죠. 그러면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데 대손 확정일이 그러면 2020년 보니까 11월
1, 2, 3, 4, 4월 말일 다음 날이니까 5월 1일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쓸 때 6개월 경과하고 다음 날. 다음 외상매출금은 지금 550이고 4월 1일 날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파산 확정 판결 받았으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는 되고, 다음 미수금은 기계장치 판매 대금이니까 미수금 문제 안 되죠. 우리 대여금이나 아니면 토지의 미수금은 대상이 아닌데 세액이 없으니까 면세라서 얘는 대상은 되는데, 5월 9일 날 우리 해당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돈 못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가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자, 이번 기간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는 2020년 5월 10일로 대손금액 770만 원이라고 쓰면 70만 원이고, 거래처 F2번 누르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가경이라고 치면, 자, 아래 정보가 다 들어오고 5번 부도 6개월 경과고, 다음 2020년 4월 1일 날 550만 원이고, 주식회사 비하, 그리고 파산,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끝나죠.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이번 문제는 끝이네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2기 확정신고서를 열고 10월부터 12월로 열어서, 문제를 보면 매출 자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8억 4,300, 부가가치세 별도. 그럼 우리는 과세 세금 계산서 칸에 8억 4,300만 원을 써주고, 자,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우리 간주임대료는 과세거래인데 증빙 없는 거니까 과세의 기타 칸에 61만 9,045원. 자, 또 1번 도쿄 상사 제품 직수출이 선적일 환율에 의한 대금 4,500만 원이 선적일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돼. 그럼 그냥 4,500이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4,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다음 매입 자료에서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기장치 2억 3,500, 2,350만 원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조금 표현이 미스가 났는데 세금 계산서라고 볼게요. 카드 수치부는 적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받은 거면 우리 세금 계산서에 고정자산 매입 11번 칸에 2억 3,500, 2,350만 원. 자, 다음 2번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이 공급가액 4억 5천만 원, 세액 4,500만 원. 근데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치분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뭐 지연수치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해주고 가산세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대로 4억 5천만 원을 일반 매입액에 10번 칸에다가 4억 5천만 원, 4,500만 원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가산세에 가서 지연 수치가 2천만 원이 있다라고 쓰면 알아서 0.5%가 나오네요. 다음 법인 신용카드 수치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 900에 9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14번에 41번 칸에 900만 원에 9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고 자, 다음 기타 자료에서 이기 예정 신고 시 미환급세액은 1,350만 원이다. 자, 미환급세액 21번이라고 제가 그냥 위치 말했던 거. 얘는 1,350만 원이다. 자, 다음 종이 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 예정 신고 시 누락됐어요. 자, 그럼 과세 매입액이니까 12번에 세금 계산서니까 38번 칸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자, 다음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생략함. 부가가치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작성이 끝났죠. 자, 근데 혹시나 해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끝인데 과세표준 명세에서 포함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렵게 낸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내는데 자, 과세표준 명세에서는 지금 과세표준이 열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다라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매출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번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이 금액인 거예요. 얘는 매출, 오른쪽 가는 매출세액이고 왼쪽이 과세표준이죠.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명세서에 우리 32번 칸 있죠. 여기가 과세표준 명세잖아요. 여기에 32번 칸의 금액과 9번 칸의 금액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데 지금은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했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도 안 들어오겠죠. 그럼 얘 둘이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32번 금액은 합계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이 합쳐져서 합계가 아래에 들어오는 거예요. 합계가. 그럼 여기 있는 합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게 수익금액 제외인데, 이 수익금액 제외가 우리 종이에다 쓸게요. 수익금액 제외가 우리 고정자산 매각,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한마디로 우리 소득세법 할 때 한 것처럼 수익금액이라는 건 매출이다라고 해서 이익을 산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우리의 이익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가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혹은 과세거래를 해서 다 집어넣은 건데, 근데 얘는 돈 번 게 아니죠.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라는 칸으로 들어가게 돼요. 얘네들은 간주자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팔아서 번 건 아니죠. 부가세법에서 10% 달라고 하지만 그래 놓고선 또 돈 벌었다고 세금 20% 내라는 건 부당하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간주 임대료가 61만 9,445원이 있죠. 그러면 이 2번이 지금 1번에 뭐 고정자산 이런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땐 얘만 있으면 얘를 여기에다가 61만 9,045원이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지금 여기 전체의 합계가 지금 9번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에 지금 이 9번의 금액이 8억 8,861만 9,045원이죠. 여기에 방금 이 간주 임대료 빼면 8억 8,800만 원이네요. 그럼 이 금액 8억 8,800만 원, 지금 9번에서 제가 31번 얘를 뺀 거예요. 그 금액을 여기에 써주면 둘이가 일치하죠. 사실 방금 제가 쓴 방법은 여기에서 이 금액을 뺀 건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 제외하고 나머지들 있는 것들 이렇게 더하셔도 지금은 되는데, 뭐 여기에 고정자산 매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9번에서 31번을 뺀 값을 28번에 써요. 그럼 어차피 얘 합이니까 얘 둘이가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항목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를 여러분들이 찾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과세표준 명세에서 포함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린 틀려라고 해도 확 다 맞춰서 100점 맞아버리자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100점 맞아서 상패를 받으면 저한테도 구경시켜 주세요. 사진 찍어서 좀 보내줘요. 알겠죠? 궁금해요. 어떤 거 주는지.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서는 끝났고, 결산 문제로 갈게요. 자, 결산 문제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가서 자, 먼저 1번 3월 1일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2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자,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우리 이연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분개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우리는 납부할 때에 자, 이렇게 날짜 알려주는데 지금 내가 이연하는데 조금 약하다,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3월 1일자 분계를 보러 가세요. 그럼 차변에 성급 비용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걸 무조건 대변의 성급 비용이라고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라 적혀 있었으면 대변의 보험료라고. 지금 너무 많이 한 상황이거든. 무조건 하나로 그냥 전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취소해 줄 거니까 성급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변의 성급 비용이다라고 쓰는 게 이제 기본 틀이고, 그리고 대변의 금액을 쓰는데 이제 성급 비용을 지금 반대로 쓴 거는 성급 비용 아닌 걸 지우는 거죠. 보험료를 지웠으면 올해 보험료 아닌 걸 지우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지웠다면 보험료라고 안 할 거. 근데 지금 성급 비용 아니라고 말할 거 지우는 건데, 그럼 미리 준 게 아닌 걸 지운다는 거는 올해 거를 지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올해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0개월이에요. 10달. 내년이 2달이거든. 1년분이니까. 그러면 월화에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올해 기속되는 건 그럼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은 이제 미리 준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은. 그럼 차변에 2천만 원은 미리 준 게 아니고 올해 영업부 화재 보험이니까 800번대의 보험료로 올해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제 다음 2번. 자,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취득은 전기말에 했고, 그래서 1000주를 샀는데 전기말에 우리는 시가를 준 거는 이 금액으로 맞춰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해 단기말이 11만 5천 원 주당. 그러면 주당 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죠? 주당 만 원이 증가했는데 1000주니까 1000만 원이나 올랐다. 그죠? 그럼 1000만 원 올랐으면 1000만 원만큼 단기매매 증권을 증가시켜주고, 이 문제에서는 전기말에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이 개정 과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전기말하고 차이만.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 3번. 자, 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그럼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면 5만 달러를 달러당 1,200원으로 하면 6천만 원이 되죠. 그죠? 지금 5만 달러를 기말 환율로 계산하면 6천만 원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500만 원 내렸다는 걸 알겠죠? 500만 원 내렸고 개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네요. 그럼 부채를 500만 원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ABC 은행 500만 원 해서 얘를 줄여주는 거죠. 내렸으니까 반대 부채 자리 반대쪽에다가.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외화를 환산한 거죠. 그런데 빚이 줄었으니까 이익이에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다 50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4번. 당사는 당해년도 결산을 하면서, 잠시만요. 제가 그냥 장기 차입금이었었네. 아니, 제가 틀렸어요. 외화 장기 차입금 써야 돼요. 두 사람이 제가 틀렸어요. 장기 차입금 중 외화 장기 차입금. 그럼 장기 차입금 쓸 건데 장기 차입금 했으면 얘가 만들어 뒀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써야 돼요. 훌륭해요. 저는 100점 못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맞으셔서.
4번. 당사는 당해년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 원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 원 및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6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뭐 1,100만 원, 650만 원이 선납세금 되어 있다는 거고. 자, 아래쪽 보니까 다 수동 계산해도 되겠고, 뭐 두 개 다 자동 계산해도 되고 그렇겠죠. 자, 일단 두고 우리 자동 계산도 보는 게 자동 계산이 편리하시니까 자동 계산해서 이걸 하게 두고. 자, 5번 보면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며 월할상각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이 기계장치를 올해 취득했죠. 그러면 9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9, 10, 11, 12 4달간 썼네요. 정률법이고 정률이 0.451이면 3천만 원에 0.451 할 거고, 그러면 금액이 1,353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12달 중에 4달만, 그러면 451만 원이 올해 상각비가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근데 이걸 자, 잔존가치가 일반적으로 영원이라고 나오는 게, 사실 세법은 유형자산도 잔존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 그 세법상 서식이에요. 원래 회계상 서식이 아니고,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이 제가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계산 이렇게 하는 게 힘들면 고정자산 등록을 이용하셔도 돼요. 고정자산 등록 쓰라고 안 돼 있지만 그냥 여기에다가 내가 올해 감가상각비만 간단하게 볼 거면 내 편한 대로 써서 2020년 9월 1일 날 정률법으로 3천만 원에 샀고 얘 5년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451만 원이 회사 계상액에 보이죠. 대신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에 이걸 쓰셔도 문제 없으시는 분 꽤 많아요. 계산하는 게 싫거나 힘들어서. 왜냐면 만약에 지금 얘가 올해 취득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거면 빼고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세무일급도 많이 써요. 2차년도나 3차년도 정률법인데 감가상각비 물어보면 계산이 불편해서 쓰시는 분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입력해 보면 쓰실 때는 이 금액을 보는 거예요. 회사 계상에. 저라면 들어왔으면 사실 깔끔하게 써서 불러오겠는데 많은 분들이 금액만 보고 지우시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이제 한 것처럼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451만 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 다 자동 결산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 닫고 계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면 회계 기간 나오고, 방금 기계 장치는 당연히 제조부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는 500번대 감가상각비에 제조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에 기계 장치에 451만 원이다라고 쓰면 분계를 해 주겠죠. 자, 다음 선납세금 4번 문제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선납세금에 650만 원 적혀 있죠. 뭐 이 금액은 문제하고 딱 맞춰 가지고 들어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전체 법인세는 2천만 원인데 미리 낸 선납세금이 650만 원이면 추가로 내야 될 게 1350만 원이네. 그래서 1350만 원을
이 금액을 추가 계상액에 쓰시고, 그리고 이제 다 입력했으니까 전표 추가. 자동계산 붕괴 완료 나오면, 자, 이번 문제는 끝. 자, 그럼 이제 다음 1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를 사원 등록하고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불호 표시할 것. 자, 그럼 이번엔 여성 근로자죠. 여성 근로자면 배우자가 있고 연간 1,900이 2,900이니까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에 딱 걸렸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될 거고, 자, 다음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겠네요. 배우자는. 자, 본인의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시네요. 그런데 뭐 더 이상 특이한 설명이 없죠. 뭐 주거 형평상 뭐 미국에 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딸은 미국 유학 중 직계비속은 동거 유무를 따지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 뭐 나이도 문제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거고, 뭐 아들은 아무 문제 없고, 오빠는 퇴직 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라서 소득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나이 때문에 뭐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이 문제 틀을 우리 2번 정도 풀었어요. 거의 다. 그때 어머니가 외국 가 있고 또 자기 자녀는 유학 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있고, 이 틀이 다 비슷한 게 리사이클 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창의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책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거 2개 본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이런 틀 본 적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아래에 107번 박민혜 입사가 2020년 8월 1일. 그 위에 기본 사항에서는 뭐 특별하게 쓸 거 없고, 자, 다음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자, 본인은 부녀자 공제가 되고, 다음 3번 배우자 김영광은 기본공제 대상이 양도소득 금액 500만 원 때문에 안 되고, 다음 본인의 아버지 1번 직계존속 박노현은 자, 아버지는 생계를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딸 김예슬은 자, 20세 이하고 뭐 동거 유무 따질 필요가 없고, 아들 김예찬도 문제가 없고, 오빠 6번 형제자매 박민호 오빠는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 본인이 세대주 맞으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네요.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강호성의 2020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입력하라는 말이 문제 지시문이 없죠? 그럼 뭐 입력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시하라는 이야기겠네요. 자, 일단 보면 강호성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고 7천만 원 이하니까 월세세 공제된다는 이야기고, 강민철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으니까 일단 기본공제 대상 안 된다는 것 생각해 놓고, 어머니는 일용근로소득이 960만 원이신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대. 그럼 나이 상관없으니까 뭐 기본공제도 되고 장애인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해 놓고요. 자, 배우자나 뭐 나머지는 다 특이한 거 없죠. 우리 처남이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지금 21세다라는 것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봤으니까, 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있고, 유의사항에 부양가족 소득세 공제 내용 중 강호성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강호성이 공제받는 것으로 하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세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거. 방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법률에서 지금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버지 안윤석. 그러면 자, 아버지 성함이 강민철이니까 피보험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는 공제가 안 되고, 자, 그럼 강세물은 되겠네요. 자, 열지도 않았네. 열어서 바로바로 입력합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클릭해서 F2번 눌러서 강호성, 보장성 보험에 40만 원만 써주고, 자, 다음 의료비에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 50만 원. 그럼 둘 다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셨죠. 그래서 장애인 쪽에 되고, 배우자 어깨 수술비 미용 성형 수술 아닌 100만 원. 어깨 수술이 미용이 있나요? 그죠? 자, 그리고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 30만 원. 그럼 다 되는 거니까 130만 원은 그냥 일반. 그 밖에 공제 대상. 제가 습관적으로 일반이라 말하는 게 옛날에는 그 메뉴가 일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일반이라 적혀 있던 게 그 밖이라 돼서 제가 습관처럼 말하네요. 자,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셨으니까 150만 원. 그 밖에 공제 대상에는 130만 원. 자, 다음 교육비는 처남 안윤석의 대학교 교육비. 자, 되나요? 처남이 소득이 없죠. 교육비는 소득 없으면 가능하죠. 직계존속 빼고. 그죠? 나이 제한 없고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자매 거들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되고, 자녀 강지인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60만 원, 30만 원까지만 될 거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 30만 원 되고, 자녀 강생물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미술학원 수업료 30만 원 전부 다 되니까 얘는 270만 원. 자, 그럼 교육비에 가서 대학생의 400만 원, 그리고 초중고에 가서
우리 체험학습비 30, 방과후 학교 수업료 30 합쳐서 60만 원. 다음 취학 전 아동 거 270만 원. 자, 다음 기부금은 본인 정치자금 기부가 20만 원. 정치자금 기부 본인 거 되고 천암 국군장병 위문금품 우리 기부금도 소득 금액만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되죠. 자, 그럼 얘는 법정 기부금이겠죠. 자, 그럼 기부금에 가서 본인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에 10만 원. 다음 법정 당일 기부금에 50만 원. 자, 이렇게 써서 확인하고 다음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임대인 김광일 주민등록번호 아니고 사업자 등록번호네요. 747-46-01155 유형은 아파트 계약 면적은 84제곱미터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월세액은 총 960만 원이다. 자,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신용카드 2,5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회사경비 사용금액. 회사경비 사용금액은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 두 개는 따로 받을 거라서 그럼 300만 원을 일단 빼서 2,200만 원만 신용카드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써주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만 먼저 쓰면 신용카드에 2,200만 원이고 다음 대중교통 6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40만 원. 다음 현금 영수증이 중고자동차 구입비가 1,000만 원 있으면 중고자동차는 10%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되고 미술학원 수업료 30만 원, 자녀 강샘물이 앞에 유치원 다니는 애였으니까 취학 전 아동은 이중공제 되니까 그럼 130만 원이 현금 영수증에서 되죠. 그럼 현금 영수증에 13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성이 다 끝났으니까 장 닫고 끝났네요.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TAT 2급 실기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